재울 거면 나한테 말은 하고 재워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돼요? 아이 셋 키우며 살 땐 남편이 술만 마시면 친구를 데려와 거실에서 이 차를 버려도 그냥 넘겼습니다. 애들 깰까봐, 이웃 들을까봐, 집안 망신될까봐 제 목소리부터 삼켰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제가 나갈게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갔고 남편은 미안하단 말 대신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우리 각방 쓰자. 서로 편하게. 처음엔 저도 그 말이 조용해지자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각방이 시작되자 집안 공기가 더 답답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각방이 시작되면 집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왜 오히려 더 숨이 막혔을까요? 결국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거 2달 뒤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 받아달래. 그런데 왜 하필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 먼저 전화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 선택이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선영, 65입니다. 남편 박영수와 43해를 함께 살았어요. 아이 셋 낳아서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다 치르면서도 큰 탈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거실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쌓여온 게 그날 터진 거였어요.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친구랑 술 마시고 들어온 시간이 밤 11시쯤이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깼는데 남자 목소리가 2개 들리더라고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고 냉장고 여닫는 소리도 몇 번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서 친구 집이 멀어서 재웠어 하고 돌아눕더라고요. 새벽 5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이 이상했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이 하나 더 있었고 소파 쿠션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담요가 바닥에 흘러내려 있었죠. 그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친구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키울 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애들 깰까봐, 남편 체면 깎일까봐, 집안에 말 나올까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장가 시집 갔고 집엔 저희 둘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나 그 생각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갔다 나와서 부엌에 서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참으려고 물을 한 컵 마셨는데도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담요 덮고 자던 그 사람이 몸을 뒤척였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재울 거면 나한테 말은 하고 재워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화들짝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방에서 나왔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친구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며 허둥지둥 신발을 찾았어요. 신발을 거꾸로 신다가 다시 벗고 방향을 바로잡아서 신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남편은 문 쪽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사람 앞에서 왜 그래? 내 체면은? 저는 대답했어요.
체면보다 집이 먼저예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이 입술을 꾹 다물고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툭 던졌어요. 됐어. 우리 각방 쓰자. 서로 편하게.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각방.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처음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방을 따로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조용히 살자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인사를 안 했습니다. 밥상은 따로 차렸죠.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식탁에 앉으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실 리모컨이 남편 방으로 사라졌어요. 저녁 먹고 TV를 켜려고 했는데 리모컨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TV를 안 켰어요. 거실 소파에도 앉지 않게 됐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식탁 의자로 갔어요. 소파는 남편 자리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각방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방이 만든 건 거리가 아니라 허락이었구나. 남편은 제가 더 이상 거실을 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말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숨은 더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다시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장 보고 들어왔는데 현관에 운동화 한 켤레가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 본 거 냉장고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각방 쓰는 사이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거실을 피해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각방이 시작되면 집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각방이 시작되면 집은 정말 조용해질까? 아니면 더 이상해질까? 아이들 키울 땐 참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들 데리고 집에 온 날이 있었죠. 저녁 8시쯤 들어와서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들 재울 시간이었는데 첫째가 나와서 엄마 시끄러워서 못 자겠어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거실 쪽을 봤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려고 했는데 목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씻지도 못한 채로 접시만 닦고 있었죠. 그날부터 제겐 버릇이 생겼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목을 한번 삼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말하기 전에 목을 삼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젠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애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집에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제 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각방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는데 반찬통 뚜껑이 덜 닫혀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분명히 닫았는데 말이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위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뭔가 꺼내 먹었거나 누군가 다녀간 거였어요. 점심때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친구가 집이 좋다더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을 삼키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숨이 쉬어졌어요. 그런데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오후 장 보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사는 분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눈을 피하면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제 또 손님 있었죠? 저는 웃는 척 했어요. 네, 남편 친구가 잠깐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어요. 현관 신발장에 어제 왔던 손님 운동화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소리는 안 났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또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가보니 소파 쿠션이 또 밀려 있었습니다. 담요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탁자 위엔 빈 맥주캔이 놓여 있었어요. 휴지통엔 치킨 박스가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복도에서 잠깐 멈췄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오는데 단지 길에서 아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분도 눈을 피했어요. 인사는 받아주셨지만 먼저 걸음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고 있구나. 우리 집에 자주 사람이 온다는 거, 밤늦게까지 소리가 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도요.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왜 아이들 없으니까 더 힘들지? 아이들 있을 땐 참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애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유가 없는데도 참고 있었습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각방 쓰기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 주말 밤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또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죠. 웃음소리, 발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란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숨이 안 쉬어져서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었어요. 열었다 닫았다를 2번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나가 있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만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창문을 닫고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잠은 안 왔습니다. 언제 나갈까? 어떻게 말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한 번의 일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순간이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선영은 왜 더 말하기 어려워졌을까? 각방이 만든 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제가 거실을 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데려와도 되고 밤늦게 술을 마셔도 되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놔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각방 쓰니까 상관없다고 여긴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각방 쓰는 사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숨은 점점 더 막혔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또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 2개, 아니 3개였던 것 같아요. 웃음소리가 컸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귀를 막았는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도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조용해진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갔습니다. 소파에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남편 친구였습니다. 담요도 안 덮고 그냥 누워 있었죠. 탁자 위엔 소주병이 2개 놓여 있었고 안주 접시가 그대로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하고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는데 손이 떨렸어요. 컵을 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호흡을 했는데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소파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엔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원룸을 찾아봤어요. 집 근처는 아니고 차로 30분쯤 가야 하는 동네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깨끗해 보였어요.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 것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받았어요. 언제 보러 오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일 갈 수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오전 10시 어떠세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조금 편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갔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아파트가 많았고 길이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원룸으로 갔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침대 놓고 작은 탁자 하나 놓으면 딱 맞을 크기였습니다. 부엌도 작았고 화장실도 작았어요. 그런데 깨끗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가 몇 그루 있었고 벤치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사장님이 입주는 언제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하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엔 어제 그대로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소파엔 담요가 구겨져 있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닦고 바퀴를 돌려봤어요. 잘 굴러갔습니다. 옷을 몇 벌 꺼내서 캐리어에 넣었어요. 티셔츠 3장, 바지 2벌, 속옷.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있을 거니까요.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 작은 파우치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언제 나갈까? 어떻게 말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금요일 밤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또 친구를 데려왔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친구가 2명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컸고 소리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새벽 1시쯤 됐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였어요.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렸고 다시 거실로 가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웃음소리가 났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는데 잠은 안 왔어요. 그냥 천장을 보면서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사람 2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담요를 덮고 있었고 한 명은 그냥 누워 있었어요. 탁자 위엔 소주병이 4개, 맥주캔이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안주 접시도 여러 개 있었고 바닥엔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와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준비해둔 캐리어였습니다. 옷이 들어 있었고 세면도구도 들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 잠깐 나가 있을게.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소파 소리가 났고 친구들이 일어나는 소리도 들렸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친구들이 나간 거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어떤 한 번의 밤 때문에 집을 나갈 생각을 굳혔을까? 나 잠깐 나가 있을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디? 물음표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원룸 하나 얻었어요. 거기서 좀 있을게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한 것 같았어요. 얼마나? 또 그렇게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한 달쯤?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TV를 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남편이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끝까지 잡고 있다가 조용히 놓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힘을 주고 캐리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산책 나온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사람.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나 문자가 올까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타고 30분을 갔어요. 창밖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풍경만 봤어요. 아파트, 상가, 공원, 학교. 익숙한 길이었는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원룸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멍한 것 같았어요. 제가 숨 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도 났어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어야 할 것 같았는데 눈물은 안 났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 나무가 흔들리고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일어났어요.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이 없어서 벽에 걸었어요. 티셔츠, 바지, 속옷. 많지 않았습니다. 세면도구는 화장실에 놓았어요. 칫솔, 치약, 수건.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밖에 나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하나 샀습니다.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먹었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밥만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녁때가 됐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라면, 계란, 김치, 우유, 식빵.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비닐봉투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부부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으면서 이거 살까? 응,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을 하나 넣고 김치도 조금 넣었습니다. 냄비째로 식탁에 놓고 먹었어요. 라면을 먹는데 비닐봉투 접는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젓가락 소리, 국물 마시는 소리. 다 들렸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냄비 하나, 젓가락 하나.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밤 9시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디야?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원룸 하나 얻어서 나와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아들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알아? 응, 말하고 나왔어. 아빠가 전화했어. 엄마 나갔다고. 엄마 연락 안 되냐고. 저는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놓친 전화였어요. 제가 창밖 보느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잠깐만 있다 들어갈 거야. 주소 보내. 내가 한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알았지?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원룸은 밝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거실 소리, 남편 코 고는 소리, 이웃 소리, 뭔가 항상 들렸거든요. 그런데 여긴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이나 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혼자 먹으니까 뭘 해먹을 기운이 안 났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추고 국만 떠먹을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이렇게는 안 외로웠는데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들 키울 땐 바빴거든요.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애가 한번 찾아왔어요. 과일하고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혼자 지내? 응. 좁네. 혼자 있기엔 괜찮아. 아들이 과일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모르겠어. 연락 안 했어.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냥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고 갔어요. 그 무렵 남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민원 들어왔대. 민원? 응. 아래층에서 항의했대. 밤에 시끄럽다고. 문 쾅쾅 닫는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대. 아빠가 사과하러 내려갔다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막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오빠들 말 들어보니까 집이 좀 엉망이래. 엉망? 응. 거실에 술병이랑 쓰레기 그냥 쌓여 있대. 아빠가 안 치운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상상이 갔습니다. 엄마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은 좀 더 있고 싶어.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집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달째가 됐을 때 큰애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해. 목소리가 떨려. 떨려? 응. 전화했는데 뭔가 겁먹은 것처럼 말해. 집이 무섭다고 그러더라.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집이 무섭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 제발. 큰애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나. 2달 동안 한 번도 통화 안 했는데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왜 그때부터 선영에게 전화하지 못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애였어요. 다시 전화한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조금 급했습니다. 응.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 받아달래.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아빠가 직접 안 해? 물어보고 나서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걸까? 아들이 잠깐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빠가 자기가 먼저 하면 말이 안 나온대. 엄마가 화낼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2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제가 왜 나갔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전화할 용기가 안 났던 거죠. 체면 때문에요. 무너진 걸 들킬까 봐요. 그래서 아들을 세운 겁니다. 완충으로요. 엄마, 전화 받아줘. 아빠 진짜 이상해.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바꿔줘. 고마워, 엄마.
전화기 건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들어본 남편 목소리 중에 가장 작은 소리였어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다시 말했어요. 집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무섭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43해 동안 한 번도요. 남편은 항상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물었습니다. 남편이 또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민원이 또 들어왔어. 또? 응. 이번 주에만 2번. 아래층에서, 옆집에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었어요. 밤에 문 닫는 소리가 크다고, 복도에서 시끄럽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전화와. 그래서 내려가서 사과했어. 2번 다. 아래층 집 초인종 눌러서 직접 사과했어.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알았어. 누가 말했나 봐. 또 민원 났냐? 그렇게 물어. 웃으면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 또 끊겼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형수 없으니까 집이 호텔이네. 그렇게 말하는 놈도 있었어. 웃으면서. 농담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이 갔어요. 지난주에는 친구 하나가 와서 냉장고 막 뒤적였어.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반찬통 열어보고 맥주 꺼내 마시고 소파에 뻗어 자다가 새벽에 문 쾅 닫고 나갔어. 인사도 없이. 남편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지키려던 체면 때문에 더 우습게 됐다는 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만만하게 본 거였어. 선영이 없으니까.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응. 미안해. 그 말이 나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몇 번 쉬고 나서야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 들었어야 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완전히 왔어요. 가로등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와줘. 제발.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더 있어야 하나? 2달 동안 생각한 건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돌아간다면 예전처럼은 안 산다는 거요. 들어갈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숨을 후하고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내 기준대로. 남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든지. 당신이 정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아간다. 집으로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살 거예요.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게 다였죠. 방을 둘러봤어요. 2달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외롭기도 했고, 조용하기도 했고, 그래도 제 숨을 쉴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동산에 반납했습니다. 사장님이 또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하고 웃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30분을 가는 동안 창밖만 봤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2달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한 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아파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수척했어요. 2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이 빨개졌어요. 왔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탁자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소파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쿠션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치운 것 같았습니다. 어제 다 치웠어. 남편이 뒤에서 말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도 깨끗했어요. 설거지가 다 돼 있었고 싱크대도 닦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반찬은 큰애가 갖다 줬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침대가 정리돼 있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정한 대로 할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그래. 남편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가져와서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아직 같은 방을 쓸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남편도 그걸 아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천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보였어요.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선영의 기준은 무엇이고 영수는 진짜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메모지였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나? 길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짧고 분명하게 당연한 것만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썼어요. 사람 부르기 전 미리 말하기. 2번째 줄을 썼습니다. 밤 10시 이후 들이지 않기. 3번째 줄이었어요. 거실은 거실, 자는 건 방에서. 4번째 줄을 썼습니다. 잠깐으로 넘기지 않기. 그게 다였어요. 4줄이었습니다. 많이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만 썼죠.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자석으로 꾹 눌러서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왔어요. 머리를 감은 것 같았습니다.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냉장고를 보더니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다시 메모지를 봤어요. 이거 지킬게. 응? 정말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고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국밥, 김치, 반찬 간단하게 차렸어요.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남편이 먼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일어나서 싱크대로 갔어요. 직접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밥을 마저 먹으면서 남편 뒷모습을 봤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남편이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쿠션을 정리했어요. 담요를 개서 소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을 봤습니다. 남편이 탁자를 닦고 있었어요. 행주로 한 번, 두 번,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실을 둘러보더니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널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빛이 강했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빨래가 펄럭였어요. 남편은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소파였어요. 2달 만이었죠. 리모컨을 집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소리를 작게 줄이고 봤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저를 봤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TV를 보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달력을 꺼냈어요. 벽에 걸려있던 달력이 아니라 작은 다이어리 달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봤어요. 그리고 표시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 아래 내일 날짜에 표시했어요. 장보기, 모레 날짜에도 표시했습니다. 산책, 그 다음 주 날짜에도 표시했어요. 친구 만나기, 제 일정을 먼저 표시했습니다. 남편 일정이 아니라 제 일정을요. 장보기, 산책, 쉬는 날, 친구 만나기. 제가 할 일들을 먼저 적었어요. 달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들어왔지만 예전처럼은 안 산다. 이 집에선 내가 먼저 내 숨을 지킨다. 그 다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봤어요. 저녁 뭐 먹을까 해서.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당신 쉬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한다고요? 할 줄 알아? 라면 정도는.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 같이 하자. 그래. 둘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파를 썰고 저는 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상을 차리고 저는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번엔 조금 말을 했습니다. 국 맛있네. 남편이 말했어요. 응. 파를 잘 썬 건가?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래, 당신 덕분이야.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그릇을 닦고 저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둘이서 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고 저도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저한테 건넸습니다. 당신이 켜. 괜찮아. 같이 보자.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둘이서 봤어요. 남편이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1시간쯤 보다가 남편이 일어났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남편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안방으로 갔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남편이 노력하는 게 보였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메모지에 쓴 대로 지켰어요. 친구를 부르지 않았고 밤 10시 이후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 자는 일도 없었어요. 저도 달력에 쓴 대로 제 일정을 지켰습니다. 장을 보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났어요.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아, 오늘? 미안, 오늘은 안 돼.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어요. 집에 일 있어서. 다음에 보자. 응, 밖에서.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친구가 오자고 했는데 거절했어. 응, 들었어. 앞으로도 집엔 안 부를게. 밖에서 만날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니, 당연한 거지.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다시 봤어요. 앞으로 한 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일정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표시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요. 남편이랑 영화 보기. 작게 적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고 먼저 적었습니다. 내일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롭게요. 제가 먼저 제 자리를 지키면서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어요. 막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43해를 살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삶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친구를 집에 부르지 않았고 밤엔 조용했습니다. 거실도 함께 썼고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저도 제 일정대로 살았습니다. 혼자 나가고 싶을 땐 나갔고 쉬고 싶을 땐 쉬었어요. 남편한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나갔어요. 오늘 친구 만나. 그래, 다녀와. 그렇게 간단하게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5호에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어제 또 손님 있었죠? 하고 물었던 그분이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도 인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조용하시네요. 네. 좋네요. 그분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어요. 다녀왔어? 응.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뭐 봐? 뉴스? 그래. 그렇게 둘이서 TV를 봤어요. 편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껐어요. 먼저 들어갈게. 그래.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 아니라 안방으로요.
저도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도 누웠습니다. 옆에요. 잘 자. 응, 잘 자. 불을 껐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숨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고르게 숨 쉬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숨을 쉬었어요. 편하게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보다 먼저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봤습니다. 노란색 메모지였어요. 네 줄이 적혀 있었죠. 사람 부르기 전 미리 말하기. 밤 10시 이후 들이지 않기. 거실은 거실, 자는 건 방에서. 잠깐으로 넘기지 않기. 아직도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떼지 않았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 것도 같이요. 컵 2개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커피 내렸어? 응. 고마워. 남편이 웃으면서 컵을 들었어요. 저도 컵을 들었습니다. 오늘 뭐 해? 남편이 물었어요. 장 보려고. 당신은? 나도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설거지를 하는 하루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좋았어요. 다음 술자리 영수는 약속을 지킬까? 그날이 진짜 첫 시험이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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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